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진행의 김효정입니다. 다른 부동산 투자보다 토지 투자는요, 소위 고수의 영역으로 꼽히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든 지자체는 도로 건설 그리고 기업 유치 등 해당 지역 개발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땅에 얽혀있는 각종 규제 때문에 이 개발이 쉽게 결정되는 일이 굉장히 드물다라고 합니다. 땅에 투자할 생각이라면은 그 지역의 개발 가치 그리고 개발 계획이라든지 또 개발이 정말로 사실인 건지도 확인을 또 해봐야 되고요. 제한은 없는 건지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살피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는 게 필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스로 이 투자 가치 여부를 확정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려우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까지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무료 상담 전화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0번 문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주십시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역시나 여러분들 위해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여러분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알찬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든든한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정보 얻고 싶어서 우리 소일섭 전문가 그리고 김지민 전문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민 전문가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일주일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벌써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다시 드립니다. 좋은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의 주인공이시죠. 소일섭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또 오늘도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정직하게 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일섭입니다. 예, 자 소일섭 전문가도 이 자리 또 함께 하시면서 반짝반짝 빛을 내주고 계십니다. 자,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 주 한 주 좋은 정보들, 알찬 정보들, 특히나 다른 그 어떤 방송에서도 느껴보지 못하는 정직한 정보들만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드시고요. 소일섭 전문가 그리고 김지민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입니다. 02-2638-3910번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요. 그동안 저희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역세권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풀빌라와 관련된 이야기들, 소액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다 전해드렸는데 이 이야기들을 이 시간 통해서 한 번에 다시 좀 좋은 정보들만 추려서 또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또 만나보면 좋을까요? 우리 소일섭 전문가님. 예, 뭐라고 할까요? 방송 시간들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또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토지에 대한 뭐 소액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역세권, 그다음에 풀빌라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여러분들과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많은 문의가 또 들어왔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수들, 토지 투자 고수들도 있지만 처음 투자하는 초보자분들에게 많은 사실 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오늘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공시지가 들어보셨나요? 공시지가? 모든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를
차이 나는 부분들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자, 공시지가는 이제 건설교통부가 주도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평가라든지 조사, 단위 면적, 뭐 제곱미터당 죄송합니다. 제곱미터당 책정한 토지값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토지 이용 확인안에 보면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전에는 이제 평수 몇 평, 뭐 2평, 10평, 평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제곱미터로 나갑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토지 이용 확인원에 제곱미터 해가지고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만 얼마, 뭐 7만 얼마, 20 얼마. 요게 한 평이 아니라 3.3 제곱미터가 한 평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곱하기 3을 하시면 그 공시지가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표준시 공시지가는 땅 보상금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 자, 어떤 투자든 공시지가 그리고 실거래가가 딱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 계획 있으신 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팁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팁을 좀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님? 예, 보시면 자, 개별 공시지가는 여러 가지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어떤가요? 세금이죠, 세금. 우리 부동산은 다 세금에 다 민감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개별 공시에 따라서 세금을 추천하는 자료로도 사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는 이제 공시지가 외에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실거래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 시 주고받는 값이고 자, 제가 이야기한 자리 잡고 있는 위치라든지 입지죠. 또 근처의 생활과 관련된 구조물이나 앞으로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는 개발 호재죠. 그거에 따라서 시세가 상승할 것인지에 따라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게 시세 차이라고 실거래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하나하나씩 저희가 공시지가에서 개별 공시지가는 어떤 건지 실거래가는 어떤 건지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 부분하고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시지가가 내가 어디 토지에 투자를 하는데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보다 낮은 실거래가 매물이 나온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모든 부동산은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다 높게 거래가 되지 않나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자, 토지 투자를 할 때 자,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는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내 땅은 개발이 안 되는데도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30만 원입니다, 평당. 근데 실거래가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현장을 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자, 많게는 주변의 입지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실제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2배에서 10배 이상 갭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역세권역이 신설되는 그런 부분에는 또 더 많고요. 자,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 우리나라 수많은 토지 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입지나 개발 호재나 또 하나는 투자자의 관심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한정돼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자, 도심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에 있는 상가들은 어떤가요? 거래가 될 때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상당히 높게 거래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자, 어떤 투자든 모든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임장활동이라고 하죠. 현장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왜 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 토지이용 확인원과 그리고 실거래가 이 부분이 조금은 다르다. 그리고 이게 왜 다른 건가 혼자서 유추하기 힘들다며 소일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02-1638-3910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이 부분들 저희가 꼼꼼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상담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토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법들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 부분은 좀 궁금해졌어요. 새롭게 신설되는 역 주변에는 이 실거래 가격이 좀 높지 않을까? 그곳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좀 궁금한데요. 수입수 전문가님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 신설역이 생기는 뭐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기는 역 앞에 뭐 3거리나 4거리나 그런 토지들은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발표만 난 게 아니라 여기 공사를 하고 있다면 3거리나 4거리에 있는 토지들은 부르는 게 값 아닐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3거리나 자, 4거리에 있는 토지들은 역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한정돼 있습니다. 살 사람은 많고. 근데 공시지가는 자, 멈춰 있습니다. 거래는 활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거래가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시지가는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된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이 10만 원 주고 샀느냐, 100만 원 주고 샀느냐, 300만 원 주고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토지의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더 표현하자면 이 토지가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역 앞에 예를 들어서 메인 사거리나 메인 상거리들은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어떤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거래들은 상당히 높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제가 자, 그렇게 되면 자, 4거리나 3거리에 있는 토지들은 어떤가요? 자, 나중에 역세권이 개발이 될 때는 이 4거리나 3거리는 상업지가 될까요? 주거지가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상업지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초보자분들은 불안하니까 어때요? 이것저것 다 물어도 보고 알아도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관공서 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가면 여기 상업지가 들어오나요 하면 알려줄까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만약에 알려주면 그 공무원은 투기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손이 어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건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 가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오히려 관공서 주변에 건축사 사무소 가가지고 이 땅이 건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미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건축소 사무소 주변에 있는 곳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멀리 가시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소일섭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1638-3910번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투자하면은 그리고 또 큰 돈이 오간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저희 방송 애청자라면 이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액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거든요. 자, 이 부분까지 한 번 더 또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섭 전문가님, 네. 토지도 소액 투자 가능한 거 맞죠? 예. 시간이 막 예. 그냥 쭉쭉쭉 가서요. 네. 참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근데 소액 투자를 할 때는
제가 이야기했죠. 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는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지만 요 두 가지는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잘못하면 내가 못 입고 못 먹은 것을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관리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또 세분화가 됐죠. 그래서 도로가 또 없을 시에는 건축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도로를 낀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자, 세분화되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관리지역은 100평에 40평을 지을 수 있고요.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100평에 2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자, 사실은 이게 비도시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서 관리지역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역세권 토지 투자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좀 알려주실까요, 대표님? 예. 자, 역세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여기 확정이 되면 여기에 어떤 방향, 정문 방향으로 500m를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거리가 자 여기에서 300m 거리인데 우측입니다. 우측은 철길입니다. 자 그럼 좌측은 또 철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확정이 되면 정면만 보고 500m에서 1km 안을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00m가 초역세권이고 1km가 직접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1km 안에가 상업과 업무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 투자분들이 이 1km 안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500m에 들어갔으면 제가 뭐라고 했나요? 1,000원을 가져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0m, 300m는 다 수용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벗어나서 투자를 한다고 또 팁을 말씀드렸고요. 자, 3km까지도 내가 여유 자금이 없으면 3km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는 팁이 자, 덩어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끼고 필지에 분할된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소액 투자를. 왜냐하면 자, 요렇게 분할을 한다니까 내가 분할을 하고 내가 측량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덩어리를 도로 지분을 내고 측량해서 필지별로 들어가야 소액 투자로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덩어리에다가 뭐 50명, 100명씩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역세권 토지 투자 방법들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 소액 투자 토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10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일러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또 핫스탯 썼던 내용들도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빌라와 관련된 부분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풀빌라라는 개념 아직까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개념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숙박 형태가 또 변했는지 그런 변천사 부분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섭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야기 이 부분도 좀 해주실까요? 예, 풀빌라 하기 전에 먼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역세권 요렇게 내가 현장 답사를 가야 되는 이유는 요렇게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개발하고 있으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가 더 높겠죠. 주변이 개발하고 있는데 땅은 어때요? 건축할 수 있는 땅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렇게 교량이 올라가고 주변이 개발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으면 건축할 수 있는 땅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펜션입니다. 우리가 오래 전에는 민박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사실 사용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설들이 좋아지면서 콘도라는 부분, 리조트를 이용하게 되고, 자, 또 하나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펜션이, 새롭게 나타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중산층, 서민들 다 펜션을 이용하게 됐고 중산층 이상들은 사실 콘도나 리조트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요즘 어떤가요? 핫한 게 아이들하고 함께 캠핑장 가서 많이 즐기지 않나요? 또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요즘은 뭐 레저 문화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핫한 게 요즘 떠오르는 게 사실은 수영장, 개인 수영장이 있는 풀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개인 풀빌라, 그러니까는 집합 건물이 있는 방 하나가 여러 개가 쪼개져 있는 풀빌라는 수익성이 많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개인 독채로 개인 딸려 있는 그런 수영장이 달려 있는 풀빌라를 선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자, 풀빌라 부분들 이렇게 숙박 형태가 또 변했다라는 부분들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풀빌라는 요즘 또 너무 핫하다 보니까 과장 광고도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익률 부분 어떤 식으로 또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두셔야 되는지 그 부분 저희 김지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부분들은 좀 어떻게 중점적으로 봐둬야 될까요? 네, 보편적으로 보면 확정 수익률로 광고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방송에서 분양형 호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확정 수익률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빌라 투자 시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단독형 풀빌라에 투자를 해야 시세 차익이나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풀빌라 투자 시에 풀빌라에 있는 부대 시설인데요. 이 부대 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지만 부대 시설, 특히 여자분들은 부대 시설을 즐기면서 힐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대 시설은 예를 들면 불가마나 찜질방, 여자들 피부 마사지 테라피라든지 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락볼링장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풀빌라 이런 투자의 전략이 투자에 있어서 성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풀빌라 수익률 부분들까지 여러분들도 유념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소일섭 전문가에게도 풀빌라 투자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유의사항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수익이죠. 가장 중요한 건 요즘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 쪽으로 많이 봐야 되고 요즘 핫한 숙박으로서는 이 풀빌라가 상당히 인기도 많고 선호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수익률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주는지를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로만 기동량으로만 믿고 투자하셨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요렇게 해서 수익이 몇 프로가 나오고 또 예상 수익률 몇 프로가 나온지를 꼼꼼하게 숫자로 계산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 부분들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수익률 계산하는 법까지 궁금하시는 분들은요. 알찬 세미나 마련되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하셔서 정보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미나 정보 바로 전해드릴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소일섭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장소 부산입니다. 부산시 연제구니까요. 이 부분들도 확인하시고 7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약이 필수니까요. 02-1638-3910번으로 꼭 미리 예약하시고 알찬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미나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들 총 정리해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연락 주셔서 궁금증 푸시고 투자 전략들 탄탄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는 문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